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드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화에 나와 있습니다. 강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물은 강화 버스터미널인데요. 뭐 강화까지 와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역시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강화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또 직업적인 뭐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뭐 그런 게 발동을 해서 강화에 어떤 물건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하다가 네, 강화에 조금 위험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물건을 잘못 입찰을 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강화터미널이 자, 여기인데 여기에서 도보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위치는 강화터미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기 사거리, 큰 사거리가 하나, 강화 초입에 큰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왼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네, 강화읍 저기 보이는 아마 저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쭉 직진하는 방향은 서울로 가는 길이고요. 강화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코스는 강화대교에서 건너서 오다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만나는 강화읍의 안미골 사거리라고 가장 큰 사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갈 동선은 바로 이쪽,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보로 한 18분 정도 예정이 됩니다. 주변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스타벅스도 위치해 있네요. 스타벅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면은, 자, 농협도 있고, 여기 보니까 다이소도 있습니다. 다이소. 네, 다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요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서 한 3분 4분 거리에 강화터미널이 있습니다. 강화터미널. 그리고 한 20km 정도 가다 보면은 가천대학교 강화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12km 전방에 인천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약 6km 전방에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걸로 인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그래도 대학교가 3군데나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교육청을 지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강화중학교가 나오는데요. 강화중학교. 자,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건물이 있는, 물건이 있는 데는 지도로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보로 한 12분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제가 걸어와 보니까 한 12분 정도, 뭐 그렇게 빨리 걷지 않아도 그 정도면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학교가 강화중학교예요. 강화중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장을 하고자 하는 빌라는 바로 이 빌라입니다.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네,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빌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지금 이 건물이 로제비앙입니다. 건물은 아직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네. 자, 건물 규모는 5층으로 되어 있어요, 5층. 그리고 1층은 없고, 1층이 필로트 형식으로 네,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출입구는 모두 3군데인 것 같아요, 3군데.
빌라 쳐놓고 한 동으로 이렇게 지어진 규모로서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주변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뭐 아파트 형식의 주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주택도 있고, 네. 바로 요 뒤에도 지금 빌라인지, 네, 빌라 같죠? 빌라가 또 지어져 있고, 옆에는 뭐 셀프 빨래방도 있네요. 네. 네, 203호는 지금 이 출입문을 통해서 아마 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3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바로 네, 이 호실이 203호입니다. 네, 자, 임장을 통해서 영상으로 물건에 대한 컨디션과 그리고 위치와 현황 등 주변 상황 등을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과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왜 이 물건이 1차 유찰, 2차 유찰, 그리고 3차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이때까지 2차까지도 낙찰을 받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정가는 2억 200이었습니다. 근데 2차에 30%가 유찰이 되었고 30%인 1억 4,140만 원에도 낙찰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임차인이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경매 신청권자라고 나와 있죠.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자, 이 임차인이 전입을 2020년 8월 14일 날 하고 약 2년 이상을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내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건데, 자, 임차인도 이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냐면요, 보증금 1억 8,300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임차인은 누가 낙찰을 얼마에 받든지 1억 8,300만 원은 만족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이 집을 비워줄 수 있습니다.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 전입이 2020년 8월 14일. 근데 말소 기준 권리인 남인천세무서의 압류건이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임차인보다도 늦게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이 됐고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면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겠다. 이 임차인의 경우 자기 보증금을. 근데 만약에 이 1억 8,300을 법원을 통해서 배당을 100% 받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낙찰을 받는 사람이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 누군가가 뭐 3차든 2차든 1차든 할 것 없이 낙찰을 받으면 1억 8,300만 원만 만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현재 이 물건에 대한 시세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낙찰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시세가 감정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2억 200이다. 2억 200이다. 그러면은 1억 8,300에 사는 결과가 되니까 물론 경매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1억 8,300, 1억 9천으로 생각할게요. 1억 9천. 그럼 1억 9천에 어디에 들어가? 2차에서 1억 9천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임차인의 보증금 다 내주고, 그래도 한 뭐 2억이라고 보면 1,0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입찰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이게 시세가 그렇게 못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자, 여기가 강화입니다. 강화고 아까 여기였죠. 로제비앙 여기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물건이 하나 올라온 게 있네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로제비앙보다도 평수가 조금 크고, 자, 로제비앙 같은 경우 볼까요? 보존 등기가 2020년 6월 16일이에요. 2020년. 근데 이것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용 승인이 2017년도로 됐네요.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지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요 물건의 가격이 요것보다 조금 크다고 해서 1억 9천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 물건도 1억 9천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1억 9천으로. 그렇기 때문에 1억 9천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낙찰을 못 받는 이유가, 1억 9천에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시세대로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찰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임차인회 같은 경우 아주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 같아요. 곤란한 상황에. 왜? 어차피 누군가가 1억 8,300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가서 자기 보증금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을 못 내주기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은 건데, 근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지금 얼마의 낙찰을 받든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9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왜 경매로 물건을 사? 그냥 뭐 공인중개사 가서 집 다 보고 하자 있는 거 확인하고, 네,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3차에도 누군가가 입찰을 못 할 것 같아요. 3차에도. 네. 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 누구누구는 보증금 1억 8,3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금은 홍 누구누구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싸게 뭐 9,898만 원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은 7천만 원 낙찰을 받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무조건 1억 8,300만 원은 들어간다. 입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뭐 1억 3,800만 원, 즉 그 입찰 금액을 쓴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이 뭐 그냥 대충 계산을 해서 한 50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가 버리면은 5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기가 낙찰을 받든지, 네, 자기가 낙찰을 받든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그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했고 1억 8,300만 원에 대한 네,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1억 8,300만 원을 쓰고 상계 처리를 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이 임차인 같은 경우 1억 8,300에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제일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자, 누가 입찰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1억 8,300보다도 싸게 낙찰을 받을 수는 없다. 예. 그런 상황에 몰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3차에서도 누군가 낙찰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은 그 낙찰 받는 사람은 얼마를 손해 보든지 손해를 보고 뭐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잔금을 내든지,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신청을 했고 대항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낙찰이 안 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권리 분석들 잘 하셔서 좋은 물건 낙찰 받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